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율촌 해룡산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일 산단 입주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율촌 해룡산단 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2건 나왔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2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와 맞닿은 7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의 잡종지는 배후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항만부진의 한 화물 운송사.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맞닿아 있고 항만부지에도 포함된 지역이지만 일대 7만여 제곱미터 면적은 잡종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체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이 배후단지인지 잡종지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YGPA 쪽에다가 다시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저희 그냥 배후단지 쪽에 속해 있는 땅 부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도 해당 부지의 형질에 대해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항만 관련 부지라고 설명하다 나중에서야 잡종지라며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배후단지와 구분되는 장소입니다. 해수부 고시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예전 철송장 유유부지로 관리하고 있던 시설을 나중에 공사해서 별도로 업체를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잡종지로 분류되면서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수출입 화물이 아닌 내수 화물만 반출입시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영세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저렴한 부지 임대료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북측과 세풍산단까지 추가로 배후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업체 모집 공고에서도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일부 운용사의 편법 운영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항만부지 임대로 항만공사를 향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중 석성이 있는 여수 장군도를 2026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에 대비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주최로 열린 장군도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장군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아카이브 구축과 수중성 관찰을 위한 출렁다리 설치, 나룻배를 활용한 최소한의 관광 자원화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역사성과 문화성을 간직하고 있는 장군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여수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굴뚝에서 이따금씩 불꽃이 있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폭발과 화재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잉여가스를 종종 불에 태워 배출하는 강제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강제 연소 작업이 이례적으로 보름 동안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위로 불꽃이 타오릅니다. 잉여가스를 불에 태워 배출하는 강제 연소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약 10km 떨어진 광양 태인동에서까지 강제 연소 불꽃이 보일 정도이고 관련 설비가 가동되면서 인근 민가 창틀이 소리를 내며 떨립니다. 보통 공장을 정비한 뒤 2에서 3일 정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연소 작업. 그러나 최근 2개 업체에서 공장이 새로 건설돼 동시에 가동되면서 강제 연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굴뚝위에 타오르는 불꽃은 인근 마을이나 도로면 어디에서든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국가산단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빛과 소음 공해를 감내해온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피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 2, 3일이면 끝나겠지. 그리고 또 그리 넘어가고 그래 했어요. 근데 이번 일은 너무 계속 한 보름 요러다 보니까 몇십 년을 이런 소음과 어쨌든 공해에 많이 시달려 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 집이 진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창문이 흔들리고 소음이 심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애기 딸들이 지진 난 줄 알고 아빠 울고 난리 났습니다. 강제 연소가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자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유해물질이 배출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팀 주입량 등을 조절하도록 빠른 시일 내 공정이 안정화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단지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 등 강제 연소에서 비롯하는 피해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환경보호국에서는 좀 더 그 희석 발열량이라든지 그리고 화염의 존재라든지 그리고 가시 방출까지 모니터링하게 좀 권고하고 있거든요. 강제 연소를 작업한 산단 업체 측은 공장 초기 가동 시 불꽃과 소음 발생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주민 불편을 고려해 신속히 공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건립합니다. 여수시는 일반 세탁소에서는 처리가 곤란한 여수산단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오염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수산단 3동지구 안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다음 달 추경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소재로 한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순천시 월등면에 조성된 복사골 정원은 1,500제곱미터 규모로 명칭 결정과 설계, 실제 공사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주민 참여형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현장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리를 부정하게 지정한 현직 공무원들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조합에는 광주 동구청의 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법 하도급 수사가 한창인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 성면해체 공사 감리를 맡은 경기 안양 소재 한 환경업체. 지난해 7월부터 성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한 이 업체 현장 사무소 벽면에 재개발 관련자들의 비상 연락망이 붙었습니다. 조합 측 성면 관리 담당으로 A 이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 있는 A 씨, 광주 동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다 지난 2018년 12월 학동장을 지낸 뒤 정년 퇴직한 인물입니다. 일부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 동의를 안 거친 A 씨가 현재 조모조합장이 당선된 이후부터 조합 업무를 맡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합원들은 A 씨가 전체적인 성면 관련 업무를 총관리했다며 건설과 5급 출신이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합장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업체는 철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일지를 제출했고 동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역 철거공사 감리 선정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전직 동구청 공무원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건축과장으로 퇴직한 B 씨. B 씨는 현직 건축과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을 해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지정하도록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퇴직 4개월 만에 한 건설업체 소속으로 동구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으로도 임명돼 현재 활동 중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와서 전반적인 건축할 수 있는 도움이라면 참 쓰는 거라. 정부 사정을 알고 모든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MBC 취재 결과 이들을 포함해 현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일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직 동구청 공무원은 3명입니다. 모두 퇴직 전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 학동장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정관 예우기도 하고 또한 어떤 그 전문가를 가장 한 지식인들이
어떤 그 업자편을 들은다거나 이런. 전직 동구청 공무원들로 알려진 이들의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재개발 사업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른바 전관 예우 등을 통해 얼만큼 연결돼 있는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단장한 평화광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가 도로를 없애고 긴 해변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을 포기한 뒤에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목포 평화광장입니다. 해변 도로 양측 모두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양방향 차량 교행은 불가능하고 모퉁이까지도 주차돼 양보 없이는 차량 이동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미 지난 14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 여전히 공사판입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산책으로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없애고 도로에다 없애고 다른 데로 일각지로 좀 뺐으면 어쩔까. 지난주 일요일 상황도 마찬가지. 노점을 포함한 주정차 차량들로 차량 흐름이 끊기고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도 차량이 올라타 있습니다. 목포시가 공원 조성 계획을 포기하고 난데없이 주차장 용도의 도로를 남겨놓으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상가를 이용하시는 그 관광객들, 시민들의 그 주차 편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 해변 도로를 전치를 시켰습니다. 재포장한 산책로도 노점상과 시민 그리고 노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등으로 아수라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로의 한쪽 면만 주차가 가능한 커피숍 등 상가 앞 도로는 이중 주차가 난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질서한 차량. 목포시는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와 단속 등 평화광장 상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휴식 공간에 대해서 주정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궤도 유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간판급 친수공간 조성을 내걸고 목포시가 평화광장 구조 개선 사업에 쓴 혈세는 50억 원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출신 김회재 의원이 교량과 터널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수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